안녕하세요. 저는 새천년 건강한 약국에서 5주간 실습한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다이어트에 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다이어트, 요요 같은 걸로 왜 실패하는지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나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지양 약사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실습 결과물입니다. 다들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리 빼려면 어떡하지? 굶으면 빨리 빠질까? 왜 이렇게 안 빠지지? 평생 이 몸으로 살기 싫어. 근데 먹을 것은 맛있어. 토하면 식도염 걸린다던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 옷 사이즈는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 날씬한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건강하게 살을 빼면 좋지만 살을 빼본 적도 없고 빨리 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빼야 할지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을 빼며 몸을 혹사시킵니다.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요?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자주 하시는 분, 다이어트가 처음 잘 되다가 이제 잘 안 되는 분, 먹어도 배고픈 분, 무기력하고 탄수화물과 단당류를 자주 찾는 분. 이 증상이 두 가지 이상 있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굶으려는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이 모두 원인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우리가 굶을 때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식욕을 더 당기게 만든답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인간을 조정하는 사령탑이란 의미죠. 우리가 몸이 정상일 때 식사를 하고 나면 높이 올라간 혈당을 낮추고 흡수된 당의 근육은 글리코겐으로 그리고 지방세포에는 지방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나오면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만 먹어 라는 신호가 전달되게 되죠. 그러면 식사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그럼 나는 먹어도 음식이 또 당기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정제 음식, 당분이 가득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간 인슐린은 다시 급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저혈당이라 몸이 인지를 해버려서 다시 식욕이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롤러코스터처럼 폭발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음식물을 먹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 몸에 가득하게 되지만 세포들이 이 인슐린을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인식을 못하게 되니 근육이나 간 세포에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이 적고 그러면 우리 몸은 음식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더 식욕을 당기는 것이죠. 논문상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렙틴이 많아도 그 신호 전달이 억제되는 렙틴 저항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거죠.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에 문제가 생기니 우리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이지? 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신에서 코티졸이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긴급 상황일 때 혈중당을 빨리 만들어내서 힘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근육, 간, 지방 조직 등의 작용해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죠. 인슐린의 기능을 상쇄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코티솔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코티솔은 불필요한 근육 단백질을 분해시켜 나온 아미노산을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원료로 써버립니다.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겠죠. 그리고 인슐린을 잠시 억제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버리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식사를 한 뒤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그 다음 신호를 막는 기작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던 악순환의 반복이겠죠?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먹을 것이 땡기고 먹고 싶고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식이요법 중 하나가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얼마 전 유행을 했었죠.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과 지방으로 나머지 칼로리를 채워서 인슐린이 많이 하지 않게 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제한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1대 2대7로 먹는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 인슐린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 때문에 체내 지방 합성도 덜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절대로 나의 의지 문제가 아닌 우리 몸의 사령탑인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욱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니 악순환이겠죠. 우리 모두 우리 몸을 사랑하면서 예뻐해 줍시다. 기분 좋게 좋은 음식, 야채, 건강한 식단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수록 저절로 더욱 건강해지고 예뻐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실습생 이시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